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교회의 생명 존중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입양, 위탁 등도 그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오늘의 교회는 5월 16일 주일을 입양주일로 선포하고 지키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선 입양 관련해 얘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한국입양선교회 오창화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입양선교회를 앞에서 섬기고 있는 오창화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함께 얘기 나눠줄 또 한 분 CGN-TV 김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정 기자입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입양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 옛날부터 들어왔었고, 근데 요즘에 이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또 입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입양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네. 온전치 않은 입당해서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구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뷰리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뷰리지 주제가 올바로 알면 더 아름다운 입양인 것 같습니다. 입양에 대한 여러 잘못된 시선들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한 분 만나뵀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입양 홍보대사로 유명하신 신혜라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제는 입양 홍보대사라는 말이 아니라 네. 자녀 양육대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입양이라는 것이 이제 특별하지 않다, 특별한 시선으로 이제 그만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생각의 전환이네요.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입양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 막 더 이렇게 확대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든 부모들이 아이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법. 그러니까 양육과 어떤 기질이 서로 다름에 있어서 이해하고 맞춰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입양이 됐든 친생부모가 됐든 아이를 키우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입양이다 아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눌 게 아니고 부모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 귀한 아이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키울 때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코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분한 분인가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너무 마음 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입양을 하러 갔는데 심지어 첫째 입양한 아이가 있고 둘째를 입양하러 갔는데 경제적인 상황을 쭉 보더니 아이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입양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가정은 아이도 낳지 말아라라는 말과 저는 똑같이 들리거든요. 입양 가정도 경제적으로 너무 벌이가 이렇게 기준치에 못 미치네요. 입양 안 됩니다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경제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 같아요. 입양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때 엄마 아빠 저 아이 낳을까요 말까요? 허락을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머 아이가 생겼어요. 통보하는 거고 축하받는 거예요. 제가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쯤 어느 때쯤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생겨요.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하받을 일인 거죠. 입양도. 내가 입양하라면 저는 당연히 날 낳아준 엄마도 궁금하거든요. 내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입양기관, 자기가 입양됐던 그 입양기관에 이제 제출하고 원하면 친생모가 허락한다면 만나볼 수 있거든요. 전 당연히 그거는 알 권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이가 좋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참 보람되고 너무 행복해. 그런 가정에는요. 내가 낳던 입양을 했던 아이가 많을수록 좋겠죠. 네. 그리고 저도 한 명 낳고 제가 더 낳을 수도 있었지만 입양을 해서 낳아도 보고 입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알 수 있죠. 입양만 한 가정 또는 낳기만 한 가정이 모르는 그 부분을 저는 둘 다 아니까 똑같거든요. 특히 신생아 입양은 당연히 너무 똑같아요. 네, 화면에서 봤을 때 이 신혜나 씨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전문가적인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입양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슴으로서 사랑으로서 길러야 된다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 또 화성에서 입양아에 대한 네.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보도되고 알려지는 것의 핵심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절차, 모니터링 과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까 전처럼 돈이 없으면 입양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그런 조금 더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들인데, 네. 근데 사실 너무 많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서 벌써 가정을 만나야 할 아이들, 그다음에 좋은 취지로 이미 입양을 한 가정, 이런 가정들이 이런 소식들 때문에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섣부른 일본화의 또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 네, 가지 안 좋은 맞습니다. 보도가 나오면서. 네, 네. 오 대표님, 사실 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또 입양도 하셨으니까 좀 내용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정인이 사건은 정말 모든 입양 가족들이 너무나 아파하는 사건이고요. 네. 근데 그 일의 본질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 아니면 학대 부분이지 입양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첫 번째로 발생했던 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하겠다는 가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네. 근데 정인이 사건 이런 게 한번 터지고 나면 그것을 과정 중에 있던 가정의 네. 조부모님들은 급구 만류하시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굉장히 만류함으로 인해서 네. 입양에 대한 마음을 어렵게 먹고 가정의 축복 속에서 하려고 했다가 정말 무서워지고 네. 입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사건이나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나면은 이 과정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 위축되어 계세요. 또 세 번째는 그 평균 기간, 저희가 재판을 받거든요. 판사님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적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숫자, 그러니까 뭐 인컴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로만 보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판사님들도 굉장히 보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입양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양 가정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터져서 입양하는 데까지 2년 걸렸다는 2년이요? 얘기예요. 네, 방금 오 대표님께서는 평균 7개월이라고 7개월 얘기하셨었는데, 네. 2년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기도를 하시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신 가정이 있더라고요. 네. 예. 2년 동안에 또 그 아이는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2년을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네. 아이가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입양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아이가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 안 일으켜줘. 그러면은 입양하라서 안. 네, 네. 이런 식의 시선까지 정말 왜곡된 그런 시선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낙심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에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입양 가정이시면서 관련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 오고 계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인터뷰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입양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과 논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김미애 의원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또 안타까운 게 최근에도 화성에 아이 지금 뭐 의식불명 상태인데 거기는 또 보니까 한 달이더라고. 입양 허가까지가. 그것도 문제지. 그러면 실질적인 심사는 누가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벌써. 그렇잖아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둬 버리고 일만 생기면 누구 탓하는 누구를 책임지게 할지 그거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입양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제정을 주문합니다. 입양특례법상 이제 가정법원 허가를 거쳐야 되고 또 준비하는 서류들도 많고 한데 2년은 좀 길죠. 2년은 긴데 그리고 너무 짧아도 저는 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각 법원마다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요. 심각한 거는 어떤 법원에 한 달 만에 된 것도 있더라고요. 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은 법원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지 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춰서 그 정도만 해야 되고 마구 늘리는 거는 곤란한 거죠.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각 법원마다 마구 재량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 매뉴얼에 구속당하는 그 재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든 제안과 주장들은 입양아를 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하는 것,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아이 상처가 최소화되죠. 그런 것 없이 막연히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중점에 둔 제도라는 점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일 약자인 우리 입양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입양아들 입장에서는 친생 부모가 키워주든 아니면은 원가정에서 분리돼 가지고 양부모를 만나던 그때서부터 애착관계 형성되는 게 그 아이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전 위탁 제도라 그래서 판사님한테 그 허가받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착관계 형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든 제도적인 시스템이 빨리 보완된다면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아동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애기들은 지금보다는 덜 고통받으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의원님께서 그 매뉴얼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매뉴얼화 돼 있지는 않는 건가요? 매뉴얼화는 그 전체적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7개월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도 걸리고 네네. 이 기간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들어보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네. 특별한 그 어떤 지침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 대표님 그래서 그 입양특례법상에 그 독소 조항이 있어서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입양특례법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던 판사님들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게 하나의 큰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 권리 부분입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내 생모인지 네. 나중에 알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알 권리라는 개념으로 출생 등록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네. 그럼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기들은 입양 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그랬을 적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이 아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이비박스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2011년에 입양특례법 제정되고 12년에 시행되고 나서 13년도, 14년도에 보면은 요보 아동의 숫자가 갑자기 줍니다. 아동이 주는 숫자보다 더 급하게 줄었다 다시 또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면은 미혼모 입장에서 아니면은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 도망가지 못할 네.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근데 아기의 생명은 도저히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찾았던 게 베이비박스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출생 등록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 지금 많아서 피해자들이 많아서 관련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호 출산제도라는 법, 뭐 이런 것도 김미애 의원이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를 보호 출산을 원하는 산모의 신상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모를 나중에 원하면 찾을 수 있지만. 이분의 신변이 보호되는 어떤 이런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을 매칭한 법안들이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행히. 입양이 또 다 같은 입양이 아니라 뭐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네, 저도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네. 그냥 입양이라고 하면 그냥 입양 딱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민법상 입양이 있고 입양 특례법상 지금 말하는 입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법상의 입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입양, 그러니까 입양 부모하고의 관계도 유지되고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상속 관계도 유지되고. 그럼 조카를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는 네네네 그런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친양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원래 부모,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입양 부모하고의 관계만 유지되는. 네. 그래서 친생 부모와의 상속 관계도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게 그냥 일반 입양 제도들이 민법상 입양 제도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은 입양 특례법상 입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데리고 오면 방금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 같은 사례처럼 원래 부모와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네. 입양 부모와의 관계만 살아남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목적과 취지가 다 달라요. 네. 다 그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양 해가지고 모든 통계를 내거나 모든 관점을 바라볼 때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왜곡된 시선들이 나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양 특례법상의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더 챙겨줘야 하는 아동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김미애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관해서 통계조차도 이걸 분리해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아동학대가 4만 건 정도 돼요. 그중에 입양 부모에 의한 가해자 비율은 0.3%예요. 근데 이 0.3%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입양 부모인지 입양 특례법상 입양 부모인지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뭉뚱그려 해요. 또 파양도 제가 작년 11월까지 직전 5년 동안 파양 건수가 2,981건이었어요. 약 5년 동안 민법상 입양했다가 파양이 2,980건,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의한 파양은 1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쉽게 파양이 되고 하면서 비판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학대가 입양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0.3%밖에 안 되고 대부분 오히려 친부모였고 근데 이 0.3%마저도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입양한 입양 특례법상의 아동들로 분류되지 않은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매년 700~800건의 파양이 있는데 1년에 겨우 입양해봐야 300건이라면서 아니 어떻게 입양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많이 파양해? 네. 그럼 입양했다, 파양했다, 입양했다, 파양했다 막 이런 거야? 하고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단면적인 것만 보신 거죠. 네. 2019년에 약 24만 쌍이 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해에 10만 쌍이 넘는 가족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네. 거의 40%가 넘고 그렇네요. 50%에 가까운. 네, 네. 근데 그중에는 얼마나 많은 재혼이 있을 것이고 네. 재이혼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 700~800건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 의원이 거의 지난 5년 동안 2,900건이 넘는 파양이 있었는데 네. 지난 5년 동안에 실제로 입양특례법의 파양은 2017년에 딱 한 건만 보고가 됐고 네. 그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입양특례법으로 입양한 가족은 퍼펙해, 네. 완벽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적에 입양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못 오해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뭔가만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입양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네. 잡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파양 가정은 오히려 이혼이나 재혼, 가족 네. 간의 관계가 대부분 거의 네. 절대 다수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입양 문화, 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적이 생기는 기간 동안이라든지 입양되기 전에 아이가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위탁제도인데요. 모든 분들이 두려우실 거예요. 입양아기도 제가 시설에 가서 그 아기를 딱 받았을 때 그 순간서부터 그 아기가 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굴에 꽃이 폈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그럼 꽃이 폈다라는 게 웃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는 거이기도 합니다.